안녕하세요, 르입니다. 여러분은 사놓고 괜히 샀다 라고 후회하게끔 만든 쇼핑템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 번이 아니죠.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순간 너무 예뻐 보여서 혹은 당장 쓸 일이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 쓰지 않을까 해서 혹은 또 저렴해서 1+1이라서 갖가지 이유들로 충동구매를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죠. 저는 쇼핑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파, 고민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지, 지금 당장 어디에다 쓸 건지, 오래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 욕심에서 사고 싶은 것인지 등등. 그래서 워낙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큰 금액의 물건들은 잘 쳐다보지 않게 돼요. 사놓고 후회할까봐. 혹은 그만큼의 속된 말로 뽕을 뽑지 못할까봐. 그래서 저는 쇼핑한 아이템들이 대부분 생활용품, 옷 등등인데 저렴한 상품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상품을 좀 자잘자잘하게 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쇼핑 앱을 자주 들어갑니다. 이것도 제가 좀 고치고 싶은, 컨트롤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인데 요즘 아마 제 스크린 타임의 부동의 1위가 쇼핑 앱일 거예요. 의외로 인스타그램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고 쇼핑 앱입니다. 들어갈 때마다 사는 건 아니죠. 그렇진 않지만 그냥 핸드폰을 키면 자동 반사적으로 들어가서 스크롤링 합니다. 무슨 릴스 보듯이 사진 않지만 이거 예쁘네 저거 예쁘네 이러면서 다 담아요. 장바구니에 한가득 담아놓고 나중에 이건 별로다 다시 보니까 이건 이 가격 주고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삭제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냥 안 사고 나오는 그런 형태가 반복이 되죠. 요즘은 또 워낙 무료 배송, 로켓 배송, 또 무료 반품 그런 것들을 실시하는 사이트가 많아져서 온라인 쇼핑의 진입 장벽이 더 낮아진 것 같아요. 굳이 이제는 오프라인 쇼핑을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웬만해서는. 언제든 집에서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물건을 살 수 있고 들고 걱정 안 해도 되고 장점이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죠. 오늘은 저의 쇼핑 히스토리를 좀 돌아보면서 제가 고치고 싶은 부분, 고치고 싶은 습관, 그리고 좀 현명하게 소비하는 법, 더불어서 요즘 핫하죠. 알리, 테무, 특히 테무가 급부상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주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알테무에 대한 저의 생각과 제가 사놓고 후회한 제품들, 여행을 가서 후회한 제품이건 국내에서건 물론 후회템도 있지만 그 중에서는 나름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몇 가지 끼워 넣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알테무의 늪이 맞아요.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어서 저는 알리는 몇 년 전부터 이용을 했었습니다. 간간히 두개가 차이점이 있을까? 물건들이 거기서 거기지 겹치는 물건도 많을 테니까 그냥 쓰던 거 쓰자 해서 알리는 간간히 쓰고 있었는데 테무는 요즘 워낙 핫하니까 사람들이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리고 또 인스타에서도 꽤 보이더라고요. 홈데코 아이템이나 그런 것 중에서 너무 귀엽고 아기자기한 것들이 보여서 내친김에 한번 깔아봤죠. 깔고 나니까 이제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무한 스크롤링의 반복이랄까? 일단 알테무의 장단점을 제가 비교해볼까 해요. 차이점이 약간 있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테무가 더 나았던 점은 배송이 더 빨랐고요. 환불 절차도 좀 더 빨리 진행되는 느낌이었고 특히 홈데코 아이템에서는 좀 강자더라고요. 알리보다. 종류도 많고 귀여운 것도 많고 예쁜 것도 많고 옷에 있어서는 저는 알리가 조금 더 트렌디한 세련된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질은 보장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질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알리가 좀 덜 촌스러운 그런 옷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옷에 있어서는 저는 알리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게 상세 사이즈 믿고 샀다가 실패한 경험이 너무 많아서 저도 모든 면에서 옷은 무조건 알리가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함정, 페이크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테무 같은 경우는 무료 쿠폰, 크레딧, 무료 선물 이런 걸로 엄청 현혹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플 켜자마자 바로 그 화면이 뜹니다. 룰렛이 떠요. 룰렛이 떠서 100% 당첨, 10만원 쿠폰 당첨, 5만원 쿠폰 당첨 이렇게 뜨니까 당연히 처음 본 사람들은
현혹하죠. 진짜 당장 주는 건가? 그래서 속아서 들어가면 조건이 붙어요. 친구 초대, 친구 가입 등등. 절대 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엔 꽁이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사람 시간 잡아먹게 하니까 좀 거슬리죠. 또 그런 사이트의 특징은 값이 너무 초저렴해서 들어가서 클릭하면 막 부속품 알고 보니까 클릭하면 추가 요금 10만 원씩 붙고 이런 함정도 너무 많아서 걸러야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이제 중국 사이트에서 시킨 신발이나 뭐 장난감 그런 데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런 기사 많이 나오죠. 안전 이슈가 보장되지 않은 거죠. 대체로 이런 사이트들이 이제 무료 배송을 앞세우는데 무료 배송이 다 조건이 있습니다. 테무 같은 경우는 뭐 13,000원 이상, 알리 같은 경우는 10,000원 이상. 그래서 500원, 1,000원, 1,500원 이래도 딱히 좋을 게 아닌 게 하나만 살 수 없으니까. 그리고 판매자도 마찬가지죠. 자잘자잘한 거 하나 시켰다고 하나만 달라 보낼 수 없으니까 이제 보통 묶어서 사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값이 그 값 같아요. 싸도 어차피 다른 상품을 추가해서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춘 다음에 시켜야 되니까 배달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쵸? 그래서 마냥 장점으로만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후회템, 제가 후회하는 소비, 사놓고 후회하는 아이템들을 몇 가지 여러분께 전달해드릴까 해요. 적다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특히 여행에서 그런 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게 매번 여행 가기 전에 이번에는 좀 건강한 소비, 좀 똑똑한 소비를 하자. 여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단 사고 보자. 이런 마인드로 불필요한 지출 하지 말자고 다짐을 해도 막상 가게 되면 이번이 꼭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에 사들였다가 후회하는 제품이 발생하죠. 저는 뭐 마그네틱, 엽서 같은 경우는 추억용, 기록하는 그런 용으로 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좀 합리적인 소비? 그리고 얼마 안 하니까. 저도 여행 가면 이제 마그넷 그런 거를 모으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거 안 샀는데 관심이 없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다녀온 곳곳마다 그 나라, 그 지역에 마그네틱을 사서 냉장고에 붙여놓은 걸 보고 귀엽더라고요, 너무. 예쁘기도 하고 또 보면서 추억 회상도 되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충분히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제품, 직구 가능한 제품이 많아졌죠, 예전보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괜히 여행지에 가서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라는 생각에 산 제품이 나중에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빅시, 빅토리아 시크릿 제품이었는데 제가 베가스에 갔을 때였습니다. 베가스에 가서 이틀 차에 이제 쇼핑을 나갔어요. 빅토리아 시크릿 제품들 중 뭐 바디 로션, 바디 스프레이 등등 한국에 없는 종류, 없는 향 그런 게 거기에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바디 스프레이, 바디 로션도 종류별로 한 3가지씩 사고 근데 제가 거기서 미처 생각을 못한 게 제가 도메스틱을 타고 LA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이동할 때 당연히 이게 걸리죠. 이 바디 스프레이 이게 액체인데 당연히 통과를 못하죠. 근데 제가 그거를 망각하고 종류별로 산 다음에 걸렸어요. 지금 통과하는데. 그래서 다시 바꿔 먹었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버리지 않으면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눈물을 머금고 버렸습니다. 바보 같았죠. 그런 좀 어리석은 소비를 한 경험이 있어서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한이 생겨가지고 LA에서 지낼 때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때 이제 몇 가지 샀어요. 사갖고 이제 한국에 가져왔죠. 근데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특히 바디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휘발성이 강하고 향도 좀 인위적이고 보통 뿌리는 거는 향수 뿌리지 바디 스프레이 잘 안 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안 쓰고 안 쓰다가 화장실 스프레이로 전락돼서 몇 개는 친구 주기도 했고 몇 개는 그냥 화장실에 놓고 화장실 스프레이로 쓰게 돼서 저는 이거는 좀 쓸데없는 소비였다 생각해요. 앞으로는 절대 구매하지 않을 어리석은 소비 중 하나였다. 그 다음 두 번째 후회템은 향수입니다. 향수. 이것도 제가 유튜브 찍겠다고 향수 하울, 향수 추천템 찍겠다고 제가 과하게 구매했을 때가 있죠. 왜 제가 이거를 후회하냐면 향수도 그냥 정말 자신에게 딱 맞는 시그니처? 그런 것만 한두 개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여름용 하나, 겨울용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브랜드별로, 종류별로 다 진열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향수 매니아냐 아니냐에 따라 갈리겠지만 이 향수도 하나 사다 보면 이제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브랜드는 이 바디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저 브랜드는 저게 예쁘고 시크한 외관, 그 패키지에 혹해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향수도. 그래서 제가 좀 필요 이상으로 구매를 해놓고 아직도 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또 타협을 했던 점이 뭐냐면 홈데코용으로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샀어요. 향수 같은 거는 이제 바깥에 보이게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예쁘잖아요. 특히 뭐 모듈 장식장 그리고 투명한 곳에 향수 올려놓으면 예뻐요. 그래서 향수 겸 홈데코용 이 겸으로 이제 난 쓰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무분별하게 샀는데 뭐 몇 년이 지나도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향수 소비는 멈추고 일단은 지금 남아있는 걸 다 쓰고 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머그컵입니다. 작년 이탈리아 갔을 때 제가 그 모카포트 하나를 사려고 이제 비알레티 샵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본 에스프레소 잔 4개 세트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4개 세트가 이제 컵 홀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로 된 컵 홀더에 4개가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해서 질렀습니다. 근데 그 무게가 상당해요, 정말. 또 거기다가 제가 중간에 빈티지 샵에 가서 너무 예쁜 레트로한 너무 귀여운 비어컵, 좀 용량이 큰 비어컵, 손잡이가 달린 비어컵을 보고 너무 예쁘다 해서 그것도 담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 포함되다 보니까 수화물 용량이 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버차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짐을 펼칠 때 저희 아버지가 제 짐 보고 무슨 돌덩어리를 갖고 왔냐고. 진짜 돌덩어리예요, 보니까 무게가. 그 무거운 것들을 싣고 왔으니 당연히 초과가 되지. 컵은 잘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컵은 잘 쓰고 있는데 이게 또 4개 세트다 보니까 4개를 저 혼자 다 쓸 일이 없죠. 제가 하루에 써봤자 한두 개. 이거 또 에스프레소 잔이니까 용량이 적어요. 정말 에스프레소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머그컵을 대용할 수도 없고요. 굳이 뭐 기념품으로 타협하자면 내 자신을 후회 없는 소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무게나 실용성을 따졌을 때 저는 딱히 스마트한 소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후회템에 제가 넣어봤어요. 그 다음 좀 가슴 아픈 소비. 이건 아이템은 아니지만 가슴 아픈 소비 중 하나는 우버입니다. 우버.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내면서 차 없이 지낸다는 거는 정말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뭐 10분 내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뭐 마트가 있고 그런 거면 일단 먹고는 살겠죠. 냉장고가 빌 일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떨어진 거리, 주거 밀집 지역 그런 데서 살면서 이제 장을 보러 간다. 근데 그 마트가 뭐 걸어서 20분 거리다 이러면 걸어가는 게 맞지만 장거리를 들고 20분 거리를 왕복하는 것도 일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정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디를 가려고 해도 이제 뭐 주변 비치나 카페나 등등 거기는 차를 위한 곳이지 뚜벅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이동할 때마다 이제 누가 데리러 오지 않는 이상 우버를 타야 되는데 왔다 갔다 우버 값이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집에만 있을 수도 없었어요. 한국에서 집에 있는 거랑 미국에서 집에 있는 거랑 다르죠. 거기서는 시간이 유한적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나갈 궁리를 하는데 외출할 때마다 우버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우버에 쓴 돈이 진짜 100만 원 훌쩍 넘었어요. 일단 확실하게. 그래서 운전이 되시는 분들은 렌트를 하시고 또 오래 계실 분들은 렌트를 하시고 뭐 얼마 안 있다 가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특히 숙소를 잡더라도 사람이 좀 다니는 그런 유동인구가 있는 곳 안전하면서 그런 좀 유동인구가 있고 근처 10분 거리에 마트가 있고 카페도 있고 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그 모든 게 좀 있는 곳을 택해합니다. 그래서 우버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가슴 쓰린 소비였고요. 그 다음 애매템. 후회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막 사기 정말 잘했다까지도 아닌 템 중에 하나는 조던. 나이키 조던입니다. 2021년 그때 정말 조던이 열풍이었어요. 어학원에 갔는데 애들 다 신고 있더라고요, 조던을. 조던이 유행인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저도. 뭐 핀터레스트나 그런 데 보면 다들 이제 조던에다가 조거 팬츠. 한때 조거 팬츠 유행했었죠. 조거 팬츠에 위에 뭐 탱크탑 입고 그냥 좀 캐주얼하게 돌아다니고 그런 스타일의 룩. 그런 것도 유행해서 벼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말고 어차피 가니까 본토에서 사자 해서
참았죠. 솔직히 뭐 다른 애들이 그렇게 안 신고 있었으면 저도 안 샀을 거예요. 근데 워낙 다른 애들이 거의 다 신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이제 깔별로 소장을 하고 있는 애들도 있었고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예쁘고 색깔도 너무 다양하고 종류도 많으니까 솔직히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 나도 사야겠다 해서 LA에 한번 갔습니다. 이제 친구들하고. 멜로즈 애비뉴에 가서 신발 가게부터 들렸어요. 조던 천국인 거예요. 이 양쪽 면을 다 이제 조던으로 메꿔놨는데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컬러, 디자인, 한정판 등등 눈 돌아가게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어차피 이제 마음을 먹고 갔으니까 사기로. 그중에서 이제 하늘색 조던을 픽해서 질렀습니다. 그때 가격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330불? 35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신발이 어떻게 보면 제가 빈털털이 되는 그 과정에 한 몫을 했죠. 솔직히. 워낙 큰 지출이었으니까. 그런데 후회하지 않는 게 뽕을 뽑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신고 다녔거든요. 산 이후로. 거기서 한 2달 동안 지내는 동안 거의 매일 신고 나갔어요. 또 중간에 친구랑 샘플한에 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 본 친구들이 제 신발 보고 너무 색깔 예쁘다고 또 칭찬도 해주니까 어깨도 으쓱해지고 사기 잘했다. 정말 합리적인 소비였다. 내 자신을 이렇게 달래면서 솔직히 열심히 신고 다녀서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갔다 와서부터는 안 신게 됐어요. 이게 워낙 캐주얼하니까 출근 룩에도 약간 제약을 많이 받고 또 친구들이랑 만날 때는 뭐 부츠나 이제 좀 그런 굽 있는 신발들을 신지 조던은 잘 안 신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은 정말 열심히 잘 신고 다녔지만 한국에 와서는 거의 신고 다니질 않아서 지금은 신발장 한 켠에 동면에 들어간 상태지만 후회는 없어요. 하지만 막 내 생애 뭐 최고의 소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상템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제가 주류 직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술 에피소드를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한때 코로나 때 홈바 꾸미기 열풍에 꽂혀서 술 직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산 게 이제 그 조지 클루니 데킬라 카사미고스를 제가 직구를 했었어요. 이것도 미국에서 사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닐 텐데 제가 직구를 하다 보니까 주세라는 게 붙더라고요. 거의 이 바틀 한 병 값에 세금을 냈습니다. 그 들여오는데. 주세가 드는 거 알고 있었는데 제가 금액을 계산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줄이야. 그래서 거의 2배의 값을 지불하고 산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 이후로는 절대 직구를 안 합니다. 술은. 술 직구는 그냥 여행 갔을 때 면세점에서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홈 데코와 가구들입니다. 전 예전부터 이제 장난감, 인형 같은 거에 욕심이 많았는데 특히 장난감 중에서도 집, 하우스 장난감 꼭 돈이 많이 드는 것만 좋아하죠.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막 어렸을 때 소꿉놀이도 좋아하고 그런 집 장난감에 안에 막 2층 집, 침대도 있고 소파도 있고 이제 그런 가구들도 이렇게 배치하면서 친구들 놀러 오면 엄마 아빠 놀이 그런 거 하고 저는 그런 아기자기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라서 제가 성인이 돼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집 꾸미기에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저절로. 누구는 자취방 생기면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제가 이 한 집에서만 정말 수많은 홈데코 트랜지션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고 버리고 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사람 마음이 갈대 같으니까 그리고 또 이 트렌드가 되게 자주 변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A라는 트렌드에 꽂혀서 그것을 테마로 꾸며놨는데 또 뭐 핀터레스트나 그런 데 보다 보면 또 이렇게 매치할 수도 있겠네. 또 이런 아이템이 또 예뻐 보이네 하고 또 산 거를 갈아엎고 이것도 제가 좀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집의 크기는 한정이 돼 있고 가구는 놓으면 놓을수록 집이 더 좁아 보이고 결국 물건을 쌓아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집은 좀 넓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집은 넓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브제, 예쁜 식기 그런 것들을 몇 개 샀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오브제랑은 저랑은 정말 안 맞더라고요. 뭐 화병, 유리 화병 그런 것도 놓고 깨트린 적도 정말 많고 그러니까 오브제가 정말 실용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만 예쁜? 근데 또 그게 값이 싸지도 않고 활용도는 없으면서 그러니까 오브제가 정말 저는 동남비라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식기도 저는 막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쁜 식기 뭐 있으면 볼 때마다 기분 좋겠지만 필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1년 중에 거의 뭐 360일을 혼자 먹는데 집에서
딱 1인 내지 2인 정도만 쓸 수 있는 그런 식기만 있으면 되지 굳이 많이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뭐 인스타에 내가 맨날 스토리 올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막 예쁜 식기, 컵 그런 거에 욕심을 가질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싱크대, 주방 같은 경우도 상부장, 하부장 열 때마다 좀 비어있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위에 있는 건 손도 안 닿습니다. 굳이 뭘 채워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각을 잡고 정리를 했죠. 쓰지 않는 것들, 그런 거 다 버리고, 뭐 중간에 이빨 깨진 것들,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오브제도 미니마이징 했습니다. 정말 최소한으로만.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 컵 홀더, 또 제가 에스프레소 잔 사왔으니까, 이탈리아에서. 그, 페이크 책, 가짜 모형책 아시나요? 그런 것들은 빈 장식장에 채워놓기 괜찮더라고요. 가격도 싸고. 그래서 그런 거 몇 권들, 뭐 화분 하나, 딱 그렇게 정말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집도 좀 더 넓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그리고 색상 선택도 중요해요. 화이트 거리는 게 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화이트를 해야 좀 집이 넓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벽지랑 어느 정도 통일감이 있어야 물건 혼자 이렇게 튀어 보이지 않고 좀 어우러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웬만한 건 아이보리 화이트로 통일을 했는데 또 요즘은 중간중간에 좀 튀는 컬러들을 매치하는 것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테이블이 흰색이다 하면은 의자 정도는 뭐 브라운 이렇게 좀 믹스 앤 매치 해가면서 그렇게 포인트 주는 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를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브제는 딱히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잡지입니다. 잡지. 잡지도 어떻게 보면 홈 데코에 포함이 돼요. 막 오늘의 집 커뮤니티나 그런 데 보다 보면 다 잡지, 뭐 레트로하거나 시크한 커버로 장식되어 있는 잡지를 사서 진열해 놓은 사람들 사진을 보다 보면 혹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한때 중고 잡지 그런 거를 정말 많이 샀습니다. 집에 장식해 놓으려고. 근데 잡지가 정말 일회용이에요. 전 잡지를 2번 이상 본 적이 없거든요. 책도 2번 읽기가 힘든데 잡지는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웬만한 건 다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계속 넘기다가 딱 덮죠. 덮고 꽂아놓고 그럼 끝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잡지도 결국은 라면 받침으로 전락을 하더라고요. 책 같은 경우는 쌓아두는 게 싫어서 전자책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좀 전자책에 익숙해진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는데 아직은 제가 전자책에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이책은 이렇게 손 닿는 곳에 있으면 한 번이라도 좀 펼쳐서 읽게 되는데 전자책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패드로 읽잖아요. 아이패드에서 유튜브 들어가거나 딴 거 들어가지 결국은 책으로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손이 잘. 그래서 책은 본인의 가치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굳이 한 번 읽고 말 거 종이책으로 사서 쌓아놓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자책을 읽는 게 맞으시고 그 종이책만의 또 그 감성, 느낌, 가치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거, 연필로 밑줄 치면서 보는 거 그런 게 좋아서 아직은 종이책을 쓰는데 그런 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종이책을 사는 게 맞고 뭐 이게 결국 쌓아두는 물건이 될지 아닐지는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럼 잘 샀다 템, 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템, 후회하지 않는 소비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행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소셜미디어에 보면 정말 많죠. 여기 가면 이건 꼭 사와야 된다. 여행 필수템. 저는 그거 안 봅니다. 꼭 거기에 나오는 제품들을 고지곳대로 믿고 가서 사올 필요는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뭐 쇼핑템, 추천템 이런 거 말고 정말 본인에게 맞는, 원하는, 본인이 계속 쓸만한 것들을 사오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저도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절대 이제 여행 갈 때는 뭐 남들이 말하는 추천템 그런 거 안 보고 아 나는 이제 이거 계속 쓰니까 이건 계속 뭐 먹으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 이렇게 오직 내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쇼핑을 합니다. 특히 뭐 그 시즈닝 같은 경우는 걸렸다 하죠. 세관에서. 그래서 최대한 리스크 없는 것들로 사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잘 산 템은 거의 대부분 그로서리 제품입니다. 여행 갔을 때. 뭐 가방, 옷 그런 것보다 저는 그로서리, 장으로 봐온 제품들을 가장 많이 제가 잘 먹고 잘 활용하고 했어요. 저는 장 보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외국 가면 장 보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장 보는 게 저한테는 큰 일정 중에 하나거든요. 뭐 남들이 뭐 뉴욕 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본다? 그게 그들한테는 이제 그 관광 중 하나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장 보기가 관광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큰 관광이에요.
2시간 넘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적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니까 다 맛있어 보이고 다 예뻐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장을 봅니다. 그리고 항상 뭐 외식만 할 수 없잖아요. 돈도 돈이고 팁도 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로소리예요. 거기 가서도 이제 프리메이드 제품 같은 거 팔거든요. 뭐 스시나 샐러드 그런 거. 그런 거 사와서 한 끼 때워도 되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돈도 아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로소리 추천드리고, 특히 뭐 커피 중에서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살 수 없는 것들, 드립커피, 콜드브루 팩, 너츠, 견과류 너무 맛있죠. 초콜릿 등등 그런 것들은 어차피 사오면 다 먹잖아요. 우리가 가족 친구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짜잘짜잘한 그로소리 제품들이 알뜰한 기념품 쇼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제가 최근에 이제 생활용품 중에서 나름 잘 샀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행거입니다. 행거. 2단 행거인데 키가 굉장히 커요. 높이가 높습니다. 거의 2m 되는 큰 이제 2단 행거인데 밑에는 바지걸이를 걸을 수 있게 해놓고 위에는 이제 상의 혹은 외투를 걸어놓을 수 있게 해놓은 건데, 이제 자취하다 보면 옷이 가장 문제예요. 수납이. 아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서랍장을 안 좋아합니다. 개는 걸 잘 못해요. 개는 걸 안 좋아해요. 개는 거를 안 좋아하고 막 이렇게 허리 숙여서 꺼내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리고 뭐 꺼낼 때마다 어디 있는지 찾게 되면 다 파헤치게 되거든요. 그럼 또 난장판이 되고. 그래서 저는 서랍장 같은 건 안 사고 웬만한 티나 그런 건 다 옷걸이에 걸어서 걸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장 솔직히 2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옷장은 공간을 차지하니까 그런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덜 차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행거더라고요. 행거는 좀 내구성이 좋긴 좋아야 합니다. 옷의 무게를 버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오늘의 집에서 산 행거가 있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키가 커서 좋고 밑에 바퀴가 달려서 이동할 수도 있고 바지걸이가 있으니까 이제 옷장이 좀 공간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현명한 소비를 위한, 현명한 쇼핑을 위한 기준들,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인지에 두고 쇼핑을 하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반영된 거라 모두에게 맞는 방법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열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쓸모. 내가 정말 어디에 쓸 것인가? 얼마 못 쓰고 버리게 될 물건인가? 아니면 오래 쓸 수 있는가? 물론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할 제품들은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좀 우리가 오래 쓸 것을 예상하고 사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내구성,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쓸만한 것들. 뭐 이거 언젠가 여행 갈 때 쓰겠지. 이런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하고 당장 사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싼 제품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상은 좀 고민을 해보고 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쓰는 상황을 좀 머리로 그려보는 것. 내가 정말 이거를 뭐 어디에 가지고 나갈 것인지, 어느 상황에서 쓸 것인지, 유행을 타지 않는 건지, 정말 딱 한철 반짝하고 말 제품인지, 쓸만한 상황들을 계속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안 그려진다. 그러면 당장 필요 없는 제품이겠죠. 솔직히 필요는 없는데, 안 사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괜히 그냥 한번 꺼내 들고 나가고 싶어서, 괜히 한번 스토리 한번 올려보고 싶어서, 그런 의도는 좀 어긋나겠죠. 세 번째는, 이거는 쇼핑보다는 좀 이제 일상적인 부분인데, 물건에 대한 미련 버리는 것, 쌓아두지 않는 것과도 같은 맥락인 거죠. 혹시 모르니까라는 심리에, 또 언젠가는 또 추억 회상용으로, 이것도 이런 추억이 있으니까, 또 저런 추억이 있으니까, 혹시 또 언젠가 쓸지 모르니까, 이런 생각에 이제 물건을 쌓아두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제 기준에서는 그 한 철 안 입었다? 그럼 버리는 게 맞아요. 보통 그 한 해에 입지 않은 것들은 그 다음 해에도 안 입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사람은 물건을 계속 사게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쌓아두는 것보다는 다 정리를 해주고 공간을 좀 비워준 다음에 새 걸로 이렇게 교체해주고 하는 게 훨씬 보기도 좋고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그렇겠죠. 뭐 중고장터를 이용해도 좋고요. 그 다음은 뭐 1+1 혹은 뭐 최소 주문 금액, 그런 데에 이제 꽂혀서 안 사도 될 거를 굳이 사는 그런 형태는 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굳이 뭘 쟁여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당연히 뭐 티슈, 휴지 그런 것들은 이제 있어야 되지만,
그 외에 뭐 1+1이라고 이제 음식 사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산지도 까먹고 혹은 또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게 되고 또 최소 주문 금액 장 볼 때 맞추려고 필요 없는 것들도 샀다가 계속 밖에서 나가 사 먹고 그러면서 시들어가고 나중엔 버리게 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 볼 때도 그날그날 먹고 싶은 것 위주로 삽니다. 당장 만들어 먹고 끝낼 수 있는 것들. 왜냐면 이게 사람이 장을 한껏 봐놔서 이렇게 쟁여놓잖아요. 그러면 또 그다음부터는 희한하게 뭐 밖에서 먹게 되거나 뭐 회식을 하거나 요리를 하지 않게 되는 날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재료들을 쓸 시기를 놓치고 시들거나 썩어서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날그날 당장 먹고 해치울 만한 것들로 사서 만들어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쇼핑에 과하게 이제 사용할 때 노출이 잦을 때 쓰는 약간 트릭 같은 건데 트릭도 아니죠. 약간의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보통 이제 쇼핑하다 보면 갖가지 이제 예뻐 보이는 것들은 죄다 이제 장바구니에 넣고 보잖아요. 구매는 안 하고 저는 이게 장바구니에 다 담아놓은 다음에 앱을 끄고 옷장을 한번 이렇게 둘러봅니다. 이 옷 저 옷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안 사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냥 조금 다른 색상이 하나, 다른 스타일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혹해서 넣는 거니까 사기 전에 어떻게 보면 한번 좀 퍼즈 버튼을 누르고 고민을 하는 거죠. 특히 옷 같은 경우는 유니폼 같은 거를 이제 몇 벌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계속 돌려 입을 만한 것들. 특히 출근룩 같은 경우는 딱 내가 원하는, 딱 나에게 맞는 스타일, 좀 단정한 것들로 해서 교복처럼 돌려 입을 만한 코디 매치한 다음에 계속 그걸로 입고 다니는 거예요. 징검다리로. 뭐 사람은 또 입던 스타일만 입게 되잖아요. 특히 뭐 출근룩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런웨이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매번 다른 스타일을 입고 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유니폼을 만들어 놓는 것, 특히 옷 부분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뭐 청소템 그런 것들 중에서는 굳이 종류별로 다 사는 것보다 청소용품 같은 거를 뭐 쓰고 남은 칫솔 그런 거를 이제 타일이나 그런 데 닦을 때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린스 같은 경우는 코팅용으로도 좋다 해요. 스테인리스. 물때가 많이 끼는 그런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린스로 한번 이렇게 닦아준 다음에 한번 이렇게 코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대체가 가능한 것들은 대체하고 안 사는 게 조금 더 돈을 절약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 못지않게 혹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공유해주고 싶은 것들 있으시면 리뷰나 인스타 DM으로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와 같이 이렇게 쇼핑 앱 중독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들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조금이라도 좀 고쳐나가는 계기,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쉽지 않지만 저도 그렇고 모두가 좀 현명한 소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번 청사와 악마의 갈등이죠. 물건을 결제하는 순간까지, 결제하기를 누는 그 순간까지. 어쨌든 오늘 하루 제 에피소드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좋은 리뷰도 남겨주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쓰는 어뉴즈 스토리, 브런치 스토리도 많이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